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염려, 걱정을 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걸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환자분이 오늘은 아침부터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다며 내원하셨습니다. 통증은 30에서 40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통증이라기에는 그 양상과 지속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지만 고혈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약물 치료 대신 개인적인 노력으로 조절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병력만으로도 임상적으로는 이미 중요한 신호가 충분히 포착됩니다. 특히 운동 시 발생하는 흉통이 점차 안정 시에도 발생하는 흉통으로 진행되는 양상은 의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이 아니라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는 허혈성 심질환, 즉 협심증을 강하게 의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안정시 통증이 발생하고 그 지속 시간이 30분 이상 이어졌다는 점은 불안정 협심증 또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가능성을 높이는 소견입니다. 초기 심전도에서는 다행히 급성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전도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중 상당수는 초기 심전도에서 명확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단순히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 병력, 위험 요인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저는 이미 협심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는 병력과 증상 패턴, 위험도를 종합하여 내린 의학적 추정일 뿐 검사를 통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더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크기가 아니라 놓쳤을 때의 위험성입니다. 만약 협심증이 맞다면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의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언제든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확인되면 동시에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검사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확인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연구와 치료 지침에서도 이러한 고위험 환자군에서는 조기, 심습적 전략이 예후를 개선한다는 점이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족과 상의해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는 이미 허혈로 인한 심근의 벽운동 이상이 관찰되기 시작했고 혈액 검사에서도 심근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의심의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렸습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 아니라 즉각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매우 위중한 상황일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가족과 상의해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환자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의료는 강요가 아니라 설명과 동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근거는
나의 경험이나 주변의 의견이 아니라 눈앞에서 환자를 직접 평가하고 있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의료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입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의사로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답답함이 아닙니다. 만약 이 환자분이 지금 이 선택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다면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고 허무한 감정이 듭니다.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보는 것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일입니다. 가슴 통증은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심각한 질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의학에서는 이 둘을 구분할 때 가능성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놓쳤을 때 치명적이라면 반드시 먼저 확인하고 배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학적 판단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환자분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상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가슴이 아픈 모든 경우가 이렇게까지 위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통증이 반복되거나 운동 시 발생하거나 점점 심해지거나 안정시에도 발생하거나 20에서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판단보다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해 주시게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흉통은 협심증 내지는 심장병에 의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사 없이 심장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검사하지 않고 안심하는 환자분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화병이라고 아픈 채 사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몰랐던 병을 알게 된다면, 내 증상이 편해진다면, 안심할 수 있다면,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진료와 검사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고,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그 선택은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하셔서 모두가 미래에 건강하시길 소원해 봅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 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